안녕하세요. 리포트 읽어주는 여자 라일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3강 MNT예요. 왜 3강 MNT를 준비했냐 하면 오늘 우리 기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갔는지를 알아보고 그거랑 관련된 3강 MNT를 봐야겠죠. 우리 기술 오늘 이 뉴스 뜨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리 기술 SK건설과 MOU 체결 2.8조 해상풍력 발전단지 본격화라고 이 뉴스가 아침 10시경에 뜨면서요. 상한가를 갔는데요. 한번 보면 이게 해상풍력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뭐 자회사 CGO가 기술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다른 뉴스로는요. 이거는 어제 나온 뉴스예요. 이거 기사를 눌러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짜 뉴스를 가져올까봐 오해하실까봐 이걸 열어드리는 거고요. SK건설 친환경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본격 추진 해가지고 얘도 기사가 떴고 아까 같이 갔는데 여기 보시면 3강 MNT 보이실까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캡처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날 체결식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을 비롯해 여러 회사들이 같이 있었다. 그래서 등의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강 MNT가 있죠. 근데 종목명으로 검색하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자가 주식을 안 하나 봐요. 암튼 그래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3강 MNT에 대한 리포트고요. 리포트는 두 개가 있었는데 17일에 나온 거랑 19일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이거는 오늘 나온 거고 요게 이제 17일에 나온 건데 저는 요걸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이거 먼저 보고 시간이 남으면 저쪽 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자릿수 OPM의 해상풍력 3배 성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3강 MNT의 목표 주가 TP가 저번에 말했죠. 타겟 프라이스라고. 그래서 27,000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2024년엔 3만원대. 이건 오타인 것 같은데 30년이 되면 6만원대가 될 거다. 3년 내에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재생 투자 급물살을 타고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까지 더해져 동사 주가는 올해 3배나 올랐다. 그러나 단순 테마가 아닌 실체가 실적으로 찍히고 있으며 아직도 엄청난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목표 주가 27,000원을 제시하여 커버리지를 재개한다. 적정 가치는 2021년, 2024년 실적에 퍼 30배를 적용한 것이다. 피어그룹 30에서 50배를 한 거예요. 피어그룹은 동일한 업종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경쟁사라고 할까요? 뭐 동일 섹터에 있는 걸 피어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북아 해상풍력 시장이 막 열리고 있어서 성장은 더 가파질 예정인지라 과도한 멀티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되게 비싸게 한 건 아니야 라는 뜻인데요. 오히려 시장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2025년엔 3만원대 오타라고 말씀드렸죠. 2030년에는 6만원대의 적정 주가도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볼게요. 동북아 해상풍력 시장만을 가늠해도 풍력 매출 0.5조 원으로 대만은 5기가와트의 1단계 다음으로 2035년까지 누적 15기가와트로 계획을 늘렸고 한국, 베트남, 일본도 해상풍력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 동북아의 인접시장은 2025년 4기가와트를 거쳐 2030년 7기가와트 3조 원이 되는 시장으로 성장한다. 각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MS를 제시하면 여기서 나오는 MS는 마켓 쉐어고요. 아까 맨 위에 3배 OPM이라고 돼 있었는데 OPM이라는 거는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몇 %냐라는 건데 이제 두 자릿수 됐다고 하는데 보통 잘 나간다, 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 20%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한 10%.
안팎의 수익성을 확인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는 거, 그전에는 이게 수익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왜 오르는가? 왜 3강 MNT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는 해상 모듈 제작 업력이 있기 때문에 3강 MNT가 원래는 조선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조선업을 하다가 사실 요새는 조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상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SNC를 인수했는데 원래 자회사였거든요. 이걸 인수하면서 여기에 땅이 엄청 컸거든요. 그 땅을 다 이제 3강 MNT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초부터 대만에서 이걸 수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오스테드 물량 내부에서 MS 마켓쉐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라고도 하죠. 이 마켓쉐어가 50%를 상회한다는 거예요.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50%. 그래서 인정받는 협력사이다. 대만과 인근 지역에도 조선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대만에서 잘하냐 의아할 거다. 이걸 읽는 여러분들이. 대만 로컬 콘텐츠는 최근 TP 분량으로 한국의 재발주가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아이템이며 해양 플랜트 이상의 난이도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선업을 했던 3강 MNT가 이걸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걸 잘하니까 대만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아서 한국에 수주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는 삼성중공업의 메가블록 제작사로서 고성야들을 건립했지만 불황을 맞았고 이 반작용으로 진출한 해양 모듈에서 큰 흑자를 시현하는 등 돌파구를 찾은 바 있다. 그래서 해상 모듈 제작 업력이 풍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강 SNC를 인수하면서 18만 평의 토지를 캐파로 추가로 확보했다. 그래서 대규모 물량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괄호치고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다. 라고도 코멘트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에 것만 읽으면 끝이에요. 밑에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변모하고 있냐. 예전에 조선이었다가 이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사진들이고 대만으로 가는 이거 배에 실어서 가고 있죠. 이 하부 구조물이. 그래서 근데 대만 풍력 아직 남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캐파를 확충한다면 1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 대만이 프로젝트 사업 선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표고요. 시장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대만이 추가 완공되면은 1기가와트급 시장으로 지속될 것 같고 아시아 풍력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시아에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요. 밑에 나오는데 대만 다음 한국, 일본 등으로 고도 성장 이어감인데요. 하부구조물 시장 2025년부터 10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MS 10%를 가져가는 회사의 매출은 조 단위가 된다. 근데 10%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이 만들어요. 자국 조달. 그리고 유럽은 좀 멀죠. 너무 머니까 운반비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서플라이 체인이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조달이 가능하니까 물류 접근성이 이제 중국이나 유럽보다는 사실상 동남아 시장이 이제 동사의 주력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을 필두로 이제 베트남도 막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미 대만의 마켓쉐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아시아 시장도 이제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럽은 뺀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빼고 아시아가 그래도 요만큼 이 정도의 시장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만에서 3분의 1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그러니까 더 아니라 유지만 하더라도 1조 원의 수주 매출이 2030년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 한다. 왜 잘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부 구조물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왼쪽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지금 이제 3강 MNT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탑사이드를 했을 때, 해상 이런 거 했을 때 최단기 제작으로 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업을 할 때요. 그리고 이제 야드도 찾기 힘들다. 그래서 20여 개를 10개월 내에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 작업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의 현대스틸 산업과 동사에 국한되며 대만과 일본에는 이를 다룰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다시 계속 한국으로 주문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 캐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때 무모해 보였는데 이게 또 대박을 난 거죠. 선택을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지 사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드, 이 야드가 왜 이걸 사나 했는데 여기에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야드의 절반을 잡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샀다. 그 땅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놀라운 실적 예상치를 제시해 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이제 쭉 있고요. 매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영업이익률이 10% 내외로 했을 때 EPS랑 BPS 등등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를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로 넘어갈게요. 양이 길어서 빠르게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이제 적정펄을 30으로 줬을 때 그러면 23,000원 아니 21년으로 갈게요. 21년 잘못 봤어요. 2021년에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 그러면 30으로 하면 22,500원 정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가 자체는 미래가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21년만이 아니라 이 30년까지 본 거예요. 이 애널리스트가. 30년에 30, 퍼 30 넣으면 64,000원이거든요. 30년 아니다. 그래도 양심있게 2024년으로 했다. 그럼 이제 3만 원이에요. 그걸 이제 반반한 거예요. 반반해서 평균 내가지고 나누기 2 해서 그러면 이제 주가가 목표 주가가 27,000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3만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얘랑 곱하면 근데 이제 왜 이런 계산이 나오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PER로 주가를 산정하는 법을 같이 강의를 해드릴게요. PER로 어떻게 주가를 산정하냐. PE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 답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퍼가 좋은 거죠. 주가가 낮거나 싸거나 EPS는 이익률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단기 순이익이 높다는 뜻이 돼서 PER 곱하기 EPS 얘가 1, 2 넘어오죠. 이건 수학이니까. 그러면 주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PER과 그 미래 EPS를 곱하면 미래의 주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가져왔어요. 상강 MNT를 이 방식, PER 계산 방식으로 주가를 구하면 2021년에 지금 2020년이 끝나가잖아요. EPS가 752가 될 것이고 그 예상되는 그 매출 아까 말했던 거에 따르면 PER이 30이라고 적정 PER을 했을 때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22,560원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고 또 다르게 한번 주가를 구해보려고 제가 이제 CS 윈드를 가져왔어요. CS 윈드 대표적인 대장주죠. CS 윈드의 2021년 예상이 EPS가 4,778이에요. 삼강 MNT는 795 조그맣죠. 그래서 삼강 MNT가 더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를 해보면 6배 정도 비싸거든요. 76, 42 뭐 이렇게 해갖고 86, 47. 네. 그래서 6배가 높으니까 이 종가가 오늘 종가가 128,000원이었거든요. 이거를 6으로 나누면 이게 둘이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얘랑 얘랑이. 6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나눠도 21,333원이에요. 근데 지금 종가가 18,900원이죠. 더 싸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적정 주가를 이분은 뭐 여기 50%를 곱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보고 그냥 이 가격 미래 것까지 다 안 갖고 오고 2021년 것만 갖고 와도 22,560원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경쟁사랑 그냥 간단하게 EPS만 비교를 해도 21,333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럼 이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삼강 MNT 여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에 이제 거래량이 여기에서 한번 터지고 이제 내려오고 그러가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 맞던 게 지금 이제 바이든 뭐 이러면서 시장 밀릴 때 같이 그냥 빠져버렸는데 나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지금 도지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차트만 봤을 때도 거래량이 터진 여기 24,000원 위로는 사실 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같이 계산을 해봤을 때도 2만 원 정도 위에서 한 22,000원
사이에서는 놀아주는 게 맞는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이게 테마로만 보더라도, 이런 거 다 제치고 테마로만 보더라도 해상풍력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생강 M&T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셔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포트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일리였습니다.